음. 자, 안녕하세요. 우리 화상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 실습하고 이제 수요일 날은 이론 이제 틀어놓으시면 되는데 30분씩 세개 차수 나눠서 틀어놔야 된다고 해서 제가 뭐 앞에 조금 그냥 비워놓거나 중간 수업하고 뒤에 조금 비워놓거나 그냥 이렇게 틀어놓게 조금 해서 시간을 30분 단위로 조금 맞춰 볼게요. 천천히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야 돼서. 자, 여기는 우리 다 했고, 그죠?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나? 중세 시대 안 한 것 같죠? 어,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로마 시대도 안 했고, 그리스 시대, 이집트, 서양,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한국 현대 메이크업.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을 했고 70, 80, 90, 2000년대까지 했다. 그래서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지 않은 듯한 민낯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했고 요즘에는 뭐 쌩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단어가 등장하면서 2000년대에 이제 패널, 이런 화면 화질이 엄청 좋아지고, 거의 솜털까지도 다 보이는 HDMI TV들이 나오면서, 거진 자연스러운, 한 듯 안 한 듯, 그런 자연스러운 화장이 조금 더 유행이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피부 표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화장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한국은 지금도 K뷰티 메이크업 보면 약간 뉴진스 같이 그러니까 엄청 옛날처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워서 피부 표면을 완벽하게 해주고 모공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화장이 지금 유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조금 뭐 오리엔테이션도 있었고 중간중간 짧게 짧게 이제 올렸는데 이거를 30분, 30분, 30분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떠드는 게 시간이 엄청 길고 잘 안 가요. 앞에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메이크업 역사. 그래서 서양 메이크업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 첫 번째가 제일 역사가 오래된 이집트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서양 고대 미용의 발상지, 최초지며 화장품을 사용한 기록이 있고, 고대 이집트인은 백인계 아프리카인으로 토종 흑인과 비교했을 때 밝은 피부색을 지닌 다갈색의 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눈화장은 강렬한 햇빛 반사를 막고 해충으로부터 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눈화장은 보호와 장식 효과는 물론 미적 효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사용한 재료는 녹청색을 띤 광물질인 말라카이트라고 하는 공작석, 요 말라카이트 보석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공작석을 갈아서 얻은 안료와 코울과 같은 제품으로 눈 주위를 꾸며서 눈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보면 눈화장이 되게 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코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 탄 젤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눈썹 그리는 것처럼 눈 형태를 중심으로 물고기 모양을 그렸으며 검정색 라인을 강조하였다. 눈썹은 아래로 처진 갈매기 형태로 이제 그렸으며 매우 진하게 표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 화장은 붉은 진흙의 고운 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으나 볼 화장이 치중하지는 않았고 입술 화장은 볼 화장과 같이 강조되지 않았고 네페르티티 왕비 동상이나 벽화 등에서는 브라운 색상이 사용된 기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요게 네페르티티 파라오와 아크나논 왕비, 하셰프의 수하들, 이집트의 나머지 동상이나 헤어스타일에서 여왕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고대 그리스는 초기에 인간이 지닌 인체미를 존중하고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생각하였대요. 그래서 화장품과 화장에 대한 연구 및 처방이 학문적 원리에 기초를 둔 의학과 과학의 시기로서 히포크라테스는 피부병을 연구하여 식이요법, 마사지, 햇빛, 목욕 등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여 현대 미용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래서 코스메틱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치장하다라는 의미고 코스메티코스에서 유래가 되었고 의학적인 보호 수단으로서 화장술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모티케, 테크네는 과도한 장식적인 화장술을 의미하고요. 로마 시대 피부 표현은 로마 그리스와 로마 여성들의 흰 피부를 선호하여 납성분으로 된 백분을 얼굴에 발라 얼굴색이 희게 보이도록 하였대요. 백납으로 만들어진 붓은 피부와 건강에 폐해를 주었으나 흰 피부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눈은 코올로 아이라인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는데 특히 눈 위에 라인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섀도우의 색상은 젓갈색, 녹색, 회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아이브로우는 블랙 콜로 선명하게 강조하여 검정색을 띄었다. 양 눈썹을 가깝게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하고 입술 표현을 보면은 식물성 염료나 적토, 붉은 색깔을 추출해서 입술과 볼에 홍조빛으로 붉게 칠했고요. 벽화에 사용된 주요 색상을 살펴보면 적색, 젓갈색, 레디쉬, 마젠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화장은 광고를 중심으로 둥글게 볼 부분을 굴려서 표현을 했고요. 고대 이집트의 전래된 화장으로 얼굴과 손바닥뿐만 아니라 유두에도 붉은색의 고운 가루를 발랐으며 엉덩이에도 흰색 붉은 가루를 발랐다고 머리카락은 갈색이나 검정보다는 금발을 더 선호하였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신의 두상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세시대 4에서 15세기에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영향으로 화장을 경시하였고 여성의 지나친 몸치장과 화장은 금기시 여겨졌으며 순결과 정숙을 강요당했다. 기족의 여성들은 유령처럼 청백한 피부를 원해서 일부러 피를 뽑거나 물에 녹는 염료를 얼굴에 칠해서 피부색이 하얗게 보이게 하였다.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은 순수하고 여린 얼굴로 보이기 위해 눈썹과 이마의 머리카락들을 여기를 모두 뽑아가지고 넓은 이마가 드러나도록 하였고 특히 눈썹은 가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예 밀어버리는 화장을 형태가 유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작은 꽃 모양 형태의 장밋빛을 선호했고 볼은 약간 빨갛게 표현하되 어느 정도 가벼운 화장을 하였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헤어스타일의 변천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죠? 되게 더운 것 같아. 다시 여름이 조금 온 것 같아가지고. 음,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볼까요? 16세기. 피부 표현은 르네상스 시기의 16세기에는 패션 리더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얼굴에 수은이 들어간 로션으로 얼굴을 정돈하고 달걀 흰자로 윤을 내었으며 납과 식초를 혼합한 분을 발라 일시적으로 창백한 흰색 피부를 강조하였다. 또는 관자놀이 부근에 푸른색의 핏줄도 인위적으로 걸어 넣어서 투명하게 비추어 보이는 흰 피부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녀의 창백한 만큼 흰 피부는 곱슬곱슬한 빨간 머리와 강한 대조를 보이며 강한 인상을 주었고, 이 시기에 사용한 백납품은 일시적으로 얼굴이 희게 보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피부를 심하게 손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눈썹은 뽑아서 없앰으로써 이마를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미의 전형이었고, 얼굴 주변의 헤어도 제거해서 이마가 넓어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뺨과 입술에만 가볍게 색조 화장을 하여 용모의 섬세함을 강조하였고, 입술은 작게 표현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이미지가 연출되도록 하였다. 입술은 장미꽃봉오리와 같은 곡선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로즈버드 형태의 입술선의 굴곡이 인커브보다 심하며 구각이 약간 뾰족한 것이 특징이고, 색채는 코랄과 오렌지 계열의 색상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보시면 16세기에는 과장된 의복 형태와 장식이 사용이 되었고, 화장품은 상류층에게 과도하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17세기는 우리가 바로크 시대라고 하거든요. 화이트나 포세린 컬러로 얼굴이나 귀 뒤까지, 목까지 펼치고, 화이트 파우더로 파우더링을 해서 피부를 하얗게 표현한 게 이제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눈썹은 초생달과 같은 라운드 형태가 되도록 하며 본래 눈썹보다 약간 위에 위치하도록 그렸으며, 색상은 진하지 않은 브라운 색상이 사용되었다. 아이섀도우는 카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하였고, 눈 주변을 둥글게 감싼 것과 같은 아이 메이크업으로 둥근 눈매를 연출한다. 입술은 장미 꽃봉오리 같은 입술 형태인 로즈버드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색상은 오렌지, 선홍빛을 사용하였다. 피부의 손상을 가리기 위해 핑크, 오렌지 컬러를 사용하였고, 광골과 약간 낮은 볼의 넓은 부위를 둥글게 표현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참고하셔가지고 17세기 여성의 화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 장식과 패치. 이 패치가 있죠. 로코코 시대. 우리 로코코 시대가 엄청 역사적으로 낭만이 가득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17세기에 이어서 18세기에도 창백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백분을 발랐고요. 진하지 않는 둥근 눈썹과 둥근 눈매 표현이 유행을 하였대요. 그 눈빛을 촉촉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벨라도나 식의 식물의 즙을 눈에 넣어 동공을 확장시키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입술은 장미 꽃봉오리 같은 입술 형태의 이가 빠져 뺨이 들어간 부분에는 플럼퍼를 입에 물어 뺨을 통통하게 만들었고요. 백납분을 사용과 계속되는 밤낮의 연애로 인해 피부 손상을 가리기 위해서 광골 아래쪽의 넓은 부위에 둥글게 표현을 하였다. 아래쪽 볼의 넓은 부위를 둥글게 표현하였고, 이 시대 남성들도 백납분과 연지를 사용하고 뺨에는 패치를 붙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표적인 로코코 시대 여성의 메이크업이죠. 그리고 근대 시대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교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쭉 시간이 가야 돼가지고 30분 제 영상을 조금 20분 더 틀어 놓을게요. 그리고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코코 시대는 우리가 18세기, 근대시기 19세기, 근대시기 19세기에는 눈표현, 큰 눈으로 보이게 한 화장법, 눈썹은 둥근 아치형이 유행하였고, 로즈버드 입술 형태에서 엷은 브러쉬 색상이나 오렌지 엷은 핑크색이 사용이 되었다. 건강하게 보이는 불그레한 뺨 표현으로 옅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색상은 로즈 핑크, 버밀리온 등을 사용을 하였다. 기타 남성의 콧수염과 턱수염은 유행을 하였고, 이때 남성들이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림 참고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 쭉 쉬고,
다음 차수에 돌아올게요. 제가 이거 화면은 켜놔야 돼가지고 켜놓고 음소거를 해 30분 수업 켜놓겠습니다.